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시대 육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JB의 귀환을 반가워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투눈설님이 너무 반갑지만 사회가 이런 기본 인사조차 미안하게 하네요 라고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휴가였었는데요. 참 마음이 무거운 휴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그런 휴가였고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복귀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방송에 복귀해서 함께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저희 휴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스케줄 조정을 하고 대신 데이터를 준비하고 계셨고 또 데이터를 띄워주셨는데 그걸 또 어그러뜨릴 수도 없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에서 계속 TV 뉴스와 함께하면서 이 참사를 함께했는데 좀 답답했고 좀 자괴감도 들긴 들더라고요. 네. 박예숙님이 JB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습니까? 저도 듣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예. SH님도 JB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 한 주 너무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라디오 헤드님은 JB와 더마카 이번 주부터 복귀죠. 다시 시선집중 스타트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뭐 지금 분위기 할 말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도 같이 휴가를 간 게 아니냐 오해를 하셨거든요. 네, 그건 아니었다는 팩트체크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어제 간밤에 전해진 사고 소식이 또 있죠. 네, 지금 콩우유님이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어제 있었던 무궁화호 탈선 여파로 엄청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세요. 역 하나 지나는데 10여 분씩 소요가 됩니다. 라고 지금 촌철 올려주셨는데 네. 어젯밤 9시쯤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면서 승객 34명 그리고 출동한 경찰 1명이 다쳤습니다. 네. 코레일 측은 오늘 아침 7시까지 탈선한 열차를 완전히 정리하고 오후 4시부터 열차를 다시 전면 정상 운항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었는데요. 아직 복구가 됐다는 소식 없습니다. 사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상하행 용산역, 영등포역에는 모든 열차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출근길 시민들에게 코레일 톡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네. JB 말대로 왜 이렇게 사고 소식이 잦은 걸까요? 정말 참 답답한데요.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사고는 인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인재입니다. 인재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인재가 거듭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곳곳이 구멍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벌집 마냥. 이건 좀 총점검이 있어야 된다. 어디 불안해서 살겠느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불안해서 좌우를 살펴야 된다면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서.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총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 저도 같이 전하면서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명동의 성당에서 열린 12구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4일에 조계사 추모 유령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 날 한국교회 위로 예배에 참석한 데 이어서 세 번째 참석인데요.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지난 일주일을 반추해 보면 그 어느 공직자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진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의 평가는 전혀 달랐는데요. 종교 행사 추도사를 빌려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지금 진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석고대죄, 무한으로 책임지는 자세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당 대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평했고 야당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한 건데요. 네. 종합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4일로 돌아가 보죠. 조계사 위령 집회에서 했던 추도사 한번 전무를 좀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듣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큰스님과 대덕스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마주하는 가늠할 수 없는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이 슬픔을 대신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치료 중인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 주시는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위로 예배에서의 발언도 비슷했는데요.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추모미사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이 두 발언을 놓고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으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거 한번 좀 짚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두 개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지몬미라고 부르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몬미이고 다른 하나는 잘할게. 앞으로 잘할게. 이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두 메시지 모두 핵심 회피 화법이라는 겁니다. 회피? 지몬미는 도의적인 표현입니다. 잘할게는 당위적인 표현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도덕 감정을 내보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봐도.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은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호평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야 하는 건 진정성 이전의 구체성입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켜주지 못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비극의 재발을 막을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핵심은 이건데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핵심 회피 화법이라는 지금 평가를 내려놓고 있는 건데요. 혹시 이런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감찰과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밝히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선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겠죠. 하지만 이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국민 또한 피해자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참사 직후에 참사 영상을 반복적으로 틀고 보게 되면 트라우마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국민은 이미 그 전에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8년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 트라우마의 상처가 채 안 물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주 흡사한 참사가 다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멀쩡히 잘 지내다가 처음으로 트라우마에 빠진 게 아니라 트라우마 재발 상태에 내몰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발된 트라우마,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국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맨 먼저 서야 했던 자리는 종교 집회가 아니라 국민 앞이었어야 됩니다. 자, 물론 참사 다음 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는 했었죠.
하지만 이때의 메시지는 사고 수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읽고 또 읽어봤는데 그래서 굳이 한 대목을 뽑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유사 사고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참사와 지금의 참사의 유사성은 쏙 빼버렸습니다. 이걸 빼버리니까 두 개의 트라우마를 아우르는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은 트라우마를 지금 현재 다시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사 목격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만이 아니다. 참사 이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기인한 트라우마를 8년 전과 거의 흡사하게 겪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원인 제공자로 역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촌철님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6307님, 이번 참사를 들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나무님은 국민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대통령의 역할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는 진정한 사후 처리와 무한 사과를 원합니다. 초롱님, 지금 진정성은 이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짓는 겁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매노님은 사과는 직설화법이 좋습니다. 해석이 붙으면 곤란해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예. 헬레나님은 진정으로 사과를 하려면 유가족분들과 국민들 앞에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종교 집회에 가서 하나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반면에 3914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상황을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매일매일 국민 앞에서 브리핑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심시킬 걸 안심시키고 설명할 걸 설명해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오늘 오전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는 좀 달라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는 모든 게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핵심이에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 이전에 이런 참사가 되풀이된 책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미래형으로만 자꾸 다짐만 합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넘어가죠. 네. 네, 일단 그래도 오늘 또 어떤 말을 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군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 핵심 인물들이 출석해가지고요.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책임론에 휩싸인 인사들이 다 나오는 건데요. 어떤 말을 할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지난달 31일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이 한 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 회부 요건인 사망자 5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참사 관련 금전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의 위로금 2천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청원자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는 것과 향후 재발 방지에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매번 반복되는 논란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정부의 조치를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사 직후에 금전 문제부터 꺼내든 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많이 지적이 됐으니까 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접근할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사의 정부 책임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사의 정부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위로서 지원하는 것을 어찌 본다면 당연지사라고 봐야 됩니다.
법의 규정과 이런 것들을 꺼내들기 이전에. 그런데 참사의 정부 책임을 일말이라도 주장을 하면서 금전지원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앞뒤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응당 그에 걸맞은 조치를 내놔야 하는 겁니다. 비판할 건 금전 지급 그 자체가 아니라 지원을 빙자해서 책임을 경감하려는 꼼수이고요.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마치 시혜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이런 태도, 이걸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비판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섣부른 지원을 발표를 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죠.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이 어제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렸고요. 우리의 해군 함정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정 위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우길기와 다를 바 없는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에 경례를 했습니다. 짧고 굵게 하나만 얘기하겠는데요. 자, 우길기를 향해서 거수 경례를 한 해군 장병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자, 이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경례를 한 게 아니라는 건 상식적 추론이겠죠. 오히려 양심에 반해서 군의 명령에 따라 경례를 했다고 추론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국군 장병의 양심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인정되는 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양심적 경례 거부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허. 양심적 경례 거부를 만약에 막는다라고 한다면 군의 이런 처사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군 장병에도 양심이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는 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병의 양심에 기초해서 나는 경례 못하겠다고 한 장병이 혹시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만 확인도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를 했다면 그렇게 강제할 권리가 우리 국가에 있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레마티스 님이 일본은 우길기가 맞다고 하고 우리 국방부는 아니라고 하고 저는 이것도 치욕스럽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애초에 우리 국방부가 우길기와 자위함기가 서로 모양이 다른 깃발이다 라고 아주 세기의 남을 해명을 하기도 했죠. 근데 저는 반대로 이게 안보 협력 때문에 우리가 갔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안 갔으면 일본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와 안보 협력 안 할까요? 오히려 정부 요구하는 게 일본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